자, 이걸 좀 지우고 우리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은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자, 상품의 동일 유사. 자, 요게 이제 그걸 먼저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을 받으려고 하면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의류면 의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프린트물에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상품을 여기다가 어떤 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나름의 분류를 정해 놓습니다. 그래야지 심사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 유사 이런 것들을 그냥 그때그때 판단하기는 어렵고 분류에 따라서 동일 유사를 좀 판단을 하면 미리 정해 놓으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허청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하겠는데 이걸 이제 국제 분류라고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이스가 아니고요, 니스 분류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나라가 국제적으로 또 동일하게 거의 분류를 써요. 즉 45개, 이게 분류가 5개입니다. 45개의 분류로 상품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의류 이런 것들은 25류, 그 다음에 뭐 도소매를 하겠다 그러면 35류, 이렇게 류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류는 외우실 필요 없고요. 몇 개 그냥 25류, 18류는 가방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문제 좀 풀고 이러면 벌써 금세 익숙해져요. 하지만 몇 류가 뭐고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절대 네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분류로 나눠진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35가지의 분류는 상품에 관련돼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5류는 도소매업. 그 다음에 우리 같은 변리사, 변호사업, 변리사업은 45류. 즉, 이거 뭐예요? 서비스라고 하죠. 상품이 눈에 보이는 어떤 유형물이 아닌 상품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그래서 뭐 교육업은 41류.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하는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하겠다 그러면 38류. 통신업, 방송업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런 것들로 해서 총 45개의 분류가 있다. 상품을. 그래서 특허청에다 상표를 신청하실 때 분류를 무조건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의류를 하겠다 그러면 25류를 해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상표 출원하시는 분들은 모르니까 그냥 제1류, 1류를 적어요. 나 그냥 한 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45류 그러면 25류라고 적으면 마치 25개, 돈 막 25배를 낼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게 아니고 분류가 있는 겁니다. 자, 상품에 그러면 무슨 분류를 따라서 하는데 특허청에서 그렇게 상품류가 있는 겁니다. 상품류. 자, 그 내용은 46페이지예요. 그거는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나중엔 이거를 뭐 거의 암기하시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특허청에서는 상품류가 있고요. 여기다가 더 세분화시킨 유사군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품이 유사한 것끼리 군을 정해서 무리를 정해서 코드를 딱 만들어 놨어요. 특허청에. 그리고 이 세상에 없는 상품이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오면 분류를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정해요. 비스무리한 거. 예를 들면 참 다용도 물건들이 참 힘들어요. 스마트폰은 도대체 뭘까요? 컴퓨터인가요? 시계인가요? 전화기인가요? 뭐 이렇게. 근데 보통 이제 전화기 쪽, 전자제품 쪽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다용도 제품의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 개의 류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하니까 그런 것들을 특허청에서는 아예 그때그때 판단하지 말고 아예 유사군을 정해놨습니다. 보통 중국이나 일본, 뭐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유사군 코드가 좀 상세하게 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유사군 코드에 맞춰서 합니다. 그때그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때. 왜냐하면 만약 예를 들면 침해를 하든 만약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러면은 이게 동일한 거는 당연히 똑같으니까 문제 될 거고요. 딱 느낌상. 유사까지도 우리 상표법에서는 유사까지
효력에 미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품도 유사해야 되고 상표도 유사해야 됩니다. 그 전에 그래서 상품 동일 유사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학설이 있어요. 학설은 크게 절대적 판정설이라는 게 있고요. 상대적 판정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느낌에서 뭐냐면 절대적 판정설은 자, 상품 유사 판단할 땐 상품끼리만 비교를 하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상대적 판정설은 뭐냐면 자, 상품이 유사하냐 안 유사하냐를 판단할 때 상표도 고려하자. 아니 지금 상표법을 하고 있는데 상표 얘기는 없이 그냥 뭐 속옷이랑 만약에 티셔츠는 유사하냐 안 유사하냐 이런 걸 따질 때 어떻게 할 거냐? 상표를 어떤 부착한 상태에서의 그런 걸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상표를 고려해서 하자라는 상대적 판정설이 있습니다. 어느 게 편하겠어요? 상표를 상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부착됐는지 고려해서 하는 게 편하겠어요? 그냥 상품만 가지고 그냥 동일 유사 판단하는 게 편하겠어요? 당연히 뭐 다른 걸 고려하지 않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게 편하기 때문에 우리 특허청 심사 실무나 그 다음에 판례는 절대적 판정설이에요. 상표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상품끼리 그냥 비교해서 동일 유사한지 판단을 해요. 상표는 상표끼리 판단하고. 예. 그래서 판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중요한 판례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게. 그런 것들이 판단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유사 판단을 어떻게 해라.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항상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 상품 유사 판단이 어떤 논점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1차 시험은 그냥 이런 지문이 어떻고 그냥 OX를 고를 정도만 하면 되지만 2차에서는 내가 상품 유사 판단에 대해서 이걸 언급을 해야 되거나 논점을 써야 된다. 그러면 자, 이거 아는 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자, 이거는 틀입니다. 딱 정해져 있는. 여기서 뭐 나중에 뭐 요거를 그대로 쓰기도 하고 요거에서 뭐 약간 변형을 하거나 뭐 더 많이 쓰기도 하고 줄여서 쓰기도 하는데 그런 걸 하게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아, 요런 순서가 있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상품 동일 유사.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다 연습을 하시게 될 거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들이 상품의 동일 유사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판례에서 결정이 주로 돼요. 자, 아까 판례는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판례에서는 상품의 속성, 그 다음에 거래 실정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자, 상표를 고려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유명한 두 문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 암기하실 거예요. 판례에서 나온 겁니다. 자, 우리 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땐 상품의 속성으로서 품질, 형상, 용도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거래 실정이 어떤지 생산 부분 누가 생산했느냐, 그다음에 판매 누가 했느냐, 어떻게 판매되느냐, 그 다음에 수요자가 누구냐. 그래서 요 6가지를 고려해서 한 4-5가지가 공통되거나 비슷하면 유사, 한 2개 정도만 공통된다? 그러면 비유사. 뭐 6개가 다 공통되고 뭐 좀 뭐랄까 이렇게 혼동이 생길 여지가 있다. 그러면 유사하고. 그래서 품형용 생판수 이렇게 하게 돼. 그 상품만 고려한다 이거죠. 그래서 판례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있는데 나중에 다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냥 이거를 결론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상품의 속성이나 거래 실정을 구하면 이게 유사일까 비유사일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판례도 유사라고 봤네? 그러면 오래 가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모르는 판례가 나오거나 아니면 실제 본 적도 없는 판단을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방향 표시 등이나 그다음에 자동차. 자, 얘네들은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이라 뭐 약간 용도가 틀릴 수 있지만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부품이나 자동차와 관련이 있고 자동차를 쓰는 사람이 방향 표시 등 자동차도 다루겠고 생산도 비슷한 데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유사하고요. 자, 반도체랑 컴퓨터는요. 언뜻 생각하면 이거는 판례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이거는 비유사로 봤어요. 이거 이제 유사로 보기로 생각하기도 쉬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컴퓨터도 당연히 만들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은 나눠져 있어요. 이거를 전혀 다른 회사가 만드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컴퓨터를 사러 가면 반도체를 사러 가나요? 수요자가 좀 틀려요. 우리가 반도체 살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뭐 칩을 살 수도 있긴 한데 뭐 그거는 뭐 뭔가 조립된 회로라든지 이런 거고 실제로는 컴퓨터하고 반도체를 사는 사람이라든지 생산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게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도 그렇잖아요. 컴퓨터 무슨 전자랜드 가면 반도체를 팔지 않죠. 컴퓨터라든지 뭐 회로 반도체가 결합된 회로 같은 걸 팔지 반도체 자체를 팔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유사로 봤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충전기나 카세트 플레이어 얘네들은 이제 전자제품에 뭐 여러 가지 좀 공통된다 해서 얘네들은 유사로 봤고요. 자, 이런 것들은 결론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걸 어떻게 접근하시라고요? 요거 품용용 생판수로 접근해서 판단하겠구나 이렇게 우선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나중에 여러분 여러 가지들 시험에 나올 만하거나 좀 연습이 필요한 것들은 제가 기본서에 이것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뭐 쓸데없이 뭐 특허법원 판례까지 보실 필요 없고 대법원 판례 위주로 이런 것들은 자꾸 연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건 유사하냐 안 유사하냐 이렇게 시험에 나온 것은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어요. 1차에서. 그래서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 이런 연습은 하셔야 돼요. 2차에서 이런 논점이 나왔을 때 자꾸 내가 품용용 생판수라는 그런 6가지 기준에서 내가 풀 수 있겠구나 그걸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연습이 필요하다. 상품의 유사 판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로 전에 한 거는 상품을 비교할 때 판례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물만 판단한 거. 근데 실제로 아까 우리 상품의 분류에서도 34개의 분류는 상품, 35류부터 45류는 뭐 도소매어, 뭐 식당어, 뭐 법률 서비스어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이거는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무형물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게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논점. 그 다음에 서비스와 상품이 유사하냐 안 유사하냐 논점 낼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와 서비스는 최근에 뭐 1, 2년 전에 좀 나온 판례가 있어서 요것도 중요해요. 요게 이제 좀 특 A급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체크를 하셔야 된다. 상품 유사 판단처럼 서비스와 서비스에 여기도 어떻게 판단을 하는 판단 기준이 있을 거고 요것도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자, 유사 판단은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는 게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꾸 제가 판례 얘기를 많이 하죠. 판례에서 판단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몇 번만 두 문자 따고 암기하시고 몇 번만 그런 사례들을 몇 번만 기본서에 있는 내용만 좀 연습하시면 뭐 이것들은 너무 쉬워요. 뭐 시험에 1차 시험에 이런 게 어렵게 나오거나 그럴 수 없어요. 지문이 나오면 그냥 맞추면 되고 문제는 이제 2차 논술에 나왔을 때요. 그걸 대비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리사라면 어떻게 이 서비스는 유사로 볼 거냐. 그렇죠? 서비스와 상품 간에 하나는 무형물이고 하나는 유형물인데 판단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 자 이거는 식당업이에요. 식당업. 뭐 돼지고기를 판매하거나 근데 상품은 돼지고기예요. 그러면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그 결연 관계가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관련성이 높아 보이고 유사하다는 느낌이 오죠. 자, 그거를 왜 유사한지 판단 기준이 있을 거라면.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의 그 용어로 동종성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동종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판단 기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암기를 해 놓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와 상품은 어떤 결연 관계, 무슨 연결되는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의 유사 판단도 있고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순차적으로 배우시게 됩니다. 제가 이제 프린트물에는 간단하게 언급은 해놨는데 뭐 외우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우리 마실 왔습니다. 이런 게 있지. 여기가 서비스 뭐 이런 거 하는 집인가 봐. 여기는 상품 유사 판단인데 또 하필이면 상품과 서비스끼리도 이렇게 뭘 비교해야 되나 보다. 그런 걸 하는 집이 있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